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금요일이고요. 스타의 건강 고민 해결해보고 건강 정보 얻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의 문 잠시 후에 열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수연입니다. 요즘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 많은데요. 장마철에는 실내 공기 속을 떠도는 세균이 많다고 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하루 30분 정도는 실내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가 올 때 아무래도 창문을 닫고만 있었는데 환기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비가 오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날씨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은 작은 더위라는 의미를 가진 절기소서인데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충청과 남부, 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에 남부와 충청 남부권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수 집중 시기를 살펴보면 호남과 제주는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에, 그 밖에 남부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33도, 강릉은 32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충청 이남의 비는 내일 오전이면 그치겠고요.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과 함께 벼락도 동반될 텐데요.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 확산입니다. 최근 대출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이 구성됐습니다. 어제 대응단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분석하고 예금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연체율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런 우려를 부추긴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폐업 원인이 기성고 대출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중앙회 감사를 통해 동부 새마을금고의 기성고 대출 규모가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성고 대출이란 건축 공정률에 따라 금고가 순차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건물이 50% 지어졌으면 해당 공정률에 맞는 대출이 진행돼야 하는데 동부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정률보다 더 나아간 수준의 대출이 이뤄졌던 겁니다. 실제로 부실 대출된 담보가치는 200억 원인데 무려 400억 원이 과다하게 평가된 대출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이상하네요. 네. 어떻게 공정률보다도 대출이 더 나가죠? 그것도 수백억씩이나. 중앙위에서는 대출 담당자들이 건축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부금고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직원이 담당자에게 서류만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이 폐업 소식에 누구보다 고객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고객들이 맡긴 예적금이 안전한지. 다행히도 고객들의 예금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동부금고는 파산한 게 아니라 화도금고가 동부금고를 모두 인수합병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5천만 원 이상까지 예적금을 비롯해 이자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불안감에 지난주까지 100억 원가량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현재 새마을금고 전 지점에서 고객들의 인출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고 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건 알고 있습니까?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공정률보다 과도한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일반 담보대출이 부실화됐다고 판단, 경찰에 모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 이유를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이달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 해지한 사람 가운데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니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면서 봐도 여기 새마을금고가 그때 왜 금리 높을 때 네. 상당한 금리를 주면서 예금자 모집했었거든요. 네네. 피해 없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다른 데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현 단계에서 탁 막아야 될 텐데. 네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포르쉐 흠집 사건입니다. 최근 강남구에서 주차된 2억 원 상당의 고가 외제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26일 오후 3시쯤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 도주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주는 포장 주문한 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고 3층의 식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후 차에 돌아와 보니 운전석 앞쪽 범퍼가 파손되어 신고를 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한 달 넘게 수사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가의 외제차는 수리비가 정말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범인을 찾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범퍼 교체를 위한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 비용은 고스란히 차주 이 씨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주정차 차량에 사고를 낸 뒤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물피도주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피도주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지만 뺑소니 하다 걸려도 범칙금 20만 원이면 도망가라는 것 아니냐면서 차주 A씨는 사람보다 법이 더 괘씸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차량 사고가 이번에 또 하나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넘어지면서 옆에 정차돼 있던 포르쉐에 흠집을 내는 바람에 차주로부터 수리비 4천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천만 원 달라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전동 킥보드에 올라타다 균형을 잃고 옆에 정차돼 있던 차량에 흠집을 냈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차주에게 곧바로 사과했지만 차주는 앞범퍼를 다 갈아야 한다며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에게 A씨가 킥보드를 차에 던졌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 후 A씨는 차주에게 사과 문자와 합의 요청 전화를 했지만 합의금과 관련한 문자만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차주는 수리 견적서를 봐야겠지만 3에서 4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고 병원비와 구상권 청구도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차주의 포르쉐 차량은 2016년형 718 박스터 차종으로 한 중고차 사이트 기준 5에서 6천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호구 잡으려는 거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흠집이 났는데 4천만 원 정도 들 거다. 네. 치료비가 든다? 병원비를 요구했어요. 맞습니다. 달리던 차가 그렇게 됐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정차돼 있던 차인데 이제 킥보드에 올라타다가 야, 이거 넘어진 건데. 외관에 흠집이 난 정도의 우리가 생각해도 좀 과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협상이 돼서 잘 원만히 해결됐으면 좀 과한데요. 그러니까.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꼬집은 외신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최근 한국에서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노인시설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4일 잘가 어린이집, 어서와 노인요양센터, 한국은 고령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출산 장려 캠페인 실패로 어린아이는 줄어드는 가운데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4만 개 이상 있던 보육시설이 지난해 3만 900개로 떨어진 반면 노인시설 수는 7만 6천 개에서 약 8만 9천여 개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기사에는 정책이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그런 언급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CNN에 따르면 한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관련 정책을 펼쳐왔으나 현재까지 그 무엇도 효과가 없었고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당국의 출산장려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면서 이를 따라잡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사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점 또한 꼬집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교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인 씨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 네. 들면 이제 여기저기 노화 현상이 찾아오거든요. 네, 노화 현상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주름이 생긴다. 네. 그리고 머리카락 빠진다. 탈모. 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 남성분도 그렇지만 여성들은 이런 거 나타나면 이제 그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 예전에 내 몸을 돌려다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메디컬 토크쇼 닥터 하우스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메디컬 토크쇼 닥터 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이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중년 여성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갱년기 호르몬 이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도 약간 이 기분이 업다운이 좀 있는 친구인데 중년이 되면 이제 갱년기가 찾아올 때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떨려요, 벌써부터. 이게 근데 갱년기라는 게 중년이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건가요? 갱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정수님은 폐경, 즉 완경에 대해 아시나요? 거의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한 말 아닌가요? 비슷한 시긴 맞지만 네. 같은 말은 아닙니다. 갱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폐경, 즉 완경부터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네. 나이 들어서 난소가 노화하면 배란과 여성 호르몬의 생산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완경인 거죠. 시기는 되게 유전적으로 결정되지만 주로 50세 전후에 나타나요. 아, 그럼 잠깐만, 이게 무조건 50세 전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50세보다 빠른 시기에 완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거보다 이른 시기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되게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요? 이게 임상적으로도 그런 거죠? 임상적으로는 1년간 생리혈을 단 한 방울도 보지 못하면 폐경, 완경이라고 하고요. 생리를 한 달에 2번도 하고 3달에 한 번 하거나 한 번은 기저귀를 칠 정도로 나오다가 어떤 때는 팬티 라이너를 묻을 듯 말 듯. 요럴 때 생리 주기가 들쑥날쑥합니다 하면 갱년기라고 합니다. 갱년기는 갱신할 수 있어서 다시갱의 갱년기, 폐경기는 다칠 폐를 써서 폐경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갱년기 호르몬 이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갱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안면 홍조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혈관이 확장하면서 안면 홍조가 더욱 심해질 수 있죠. 안면 홍조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피부 문제라기보다 혈관 이상의 문제인데요. 갱년기 안면 홍조의 기전과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시상 하부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안면 홍조가 주로 뺨을 중심으로 얼굴에 나타나는 건 이 부분의 혈관이 다른 혈관보다 비교적 굵기 때문으로 추측하곤 있어요. 안면 홍조 외에는 또 어떤 증상들이 보여지나요?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빈맥이라든지 땀이 부쩍 많이 나는 발한, 심한 피로감, 불안감, 우울,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겪게 되니까 이게 심각한 수면 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는 바로 늘어나는 뱃살이죠. 이 뱃살이 이게 큰일이죠. 전 갱년기도 아닌데 뱃살이 좀 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갱년기에 유독 뱃살이 찌는 이유는 뭔가요?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 등의 여성 호르몬은 복부 내장 지방을 쌓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또 복부에 지방이 잘 쌓이는 거죠. 또 극심한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밥이나 빵이나 국수 등의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게 또 복부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요. 역시 먹어서 그렇군요. 그죠. 또 전보다 덜 움직이게 되고 이러면 또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드니까 배가 또 찌게 되죠. 이게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도 그런 거예요? 물론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령에 따른 복부 비만율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30대는 약 19.5%였던 반면에 갱년기인 50대는 약 27.7%, 60대는 약 40.2%로 2배 이상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마른 체형을 유지하던 5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는 갱년기를 맞으면서 내가 전에 없이 앉았더니 이게 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경우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께서도 갱년기 겪을 때 참 힘들어하셨거든요. 이 갱년기 오고 심장이 바운스하고 뱃살도 찌고 거울 보는 내가 마음에도 안 들고 이렇단 말이죠. 이 갱년기 증상, 이 호르몬 이상을 느꼈을 때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의 증상을 이제 듣다 보면 이게 또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체중 증가인지 지방 분포의 변화인지 진단할 수 있고요. 또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갱년기 호르몬 이상 싹 잡아야 되는데 이거 싹 잡을 방법이 있죠? 4, 50년 동안 사용한 내 몸이 삐그덕 하기 시작하면 요건 이제 내 몸의 대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니까 네. 식사량은 다만 한 숟가락이라도 좀 덜 드셔주시고요. 그렇죠. 주무시기 전에 좀 4시간 전부터는 공복은 유지해 주시는 게 장에서 면역물질을 만들기 때문에요.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벼운 산책이나 복근이나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좋고요. 무엇보다 이제 처음 겪는 증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겪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변화니까 버티지 마시고요. 힘드실 땐 가까운 산부인과 상담 받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갱년기 그냥 다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상을 느꼈을 때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호르몬 이상 이 불청객을 확실하게 없애드릴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메디컬 토크쇼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치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안재찬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한국인 절반의 치아가 어긋났다. 삐뚤빼뚤 부정교합입니다. 부정교합, 이건 도대체 어떤 질병입니까? 이것도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부정교합은 일단 치아와 안면 부위에 기능에 문제가 있는 질환인데 정상적인 교합은 이렇게 위턱 치아가 아래턱 치아를 바깥에서 살짝 덮어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턱뼈 위치 이상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위턱, 아래턱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거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삐뚤빼뚤했을 때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나는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저는 정상입니까? 네, 진행자님은 아주 가지런하세요. 그래요? 정상교합입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삐뚤빼뚤한 부정교합이라고 하셨는데 절반 이상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교합 환자는 지난 2010년 53만 7,578명이었는데 15년에는 75만 2,508명으로 증가했고 21년에는 102만 926명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사실 본인이 치아가 부정교합인지 몰라서 병원에 가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부정교합에 해당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정교합이 있어도 뭐 씹고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는 것도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일시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당연히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한 분들은 그곳에 음식물이 많이 끼고 양치질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장기간 그게 지속될 경우에는 충치가 생기고 잇몸 질환도 생기고요. 또 씹을 때 이제 치아가 어느 특정 부위가 먼저 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쪽에 마모가 돼서 시릴 수도 있고 턱관절 문제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부정교합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럼 많이 만나보셨나요? 네, 특히 이제 어릴 때 어머님들이 아이가 치아가 좀 이상하게 나고 가지런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내원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치아만 삐뚤빼뚤한 것이 아니고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물린다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아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래턱이 큰 주걱턱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아이가 토끼처럼 이가 나와 있다, 앞니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오시는데 단순히 치아가 뻗은 게 아니고 위턱 자체가 크고 아래턱이 작은 무턱 양상의 부정교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은 어릴 때 성인이 되기 전에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여기만 턱인 줄 알았더니 이 위에 부분도 턱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여기 두개골에 달려있는 윗부분이 위턱이고 흔히 생각하시는 아래턱. 그래서 위턱, 아래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구나. 이거 위턱이라는 표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부정교합 왜 생기는 걸까요? 유전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네. 사실 골격적으로 위턱과 아래턱 크기나 위치가 문제인 경우에는 타고나는 게 많고 나쁜 습관에 의해서 부정교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손가락을 많이 빨거나 입술을 자꾸 빨거나 혀로 이렇게 아랫니를 미는 습관. 네. 그리고 또 입으로만 숨을 쉬거나 그런 것들이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왠지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아주 다른데 어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중이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통해서 위아래 턱뼈의 발육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이제 서서히 움직일 수도 있고 턱의 성장과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인들은 골격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 흔히 하는 그 철길 가는 교정 장치 있죠? 네, 그거를 붙여서 치아를 배열하고 위치를 바꿔주는데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양악수술 같은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기적으로 치료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몇 살쯤이 가장 괜찮을까요? 부정교합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시기가 다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아래가 거꾸로 불리는 주걱턱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6, 7, 8세 즉 어릴 때 무조건 치료하는 것이 좋고 위턱이 좀 많이 나온 무턱 양상의 그러니까 앞니가 돌출인 그런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키가 한참 크는 시기인 만 11세, 12세 정도가 좋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희 둘째가 손가락을 빨아가지고 이게 많이 나와서 나중에 물을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11세쯤에 하면 되겠군요. 이게 집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유전적으로 생긴 부정교합은 사실은 힘들고 습관 때문에 생긴 거는 예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자꾸 빨거나 혀로 아랫니를 자꾸 밀거나 그런 습관들은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이게 스스로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정 장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변 근처 병원 가셔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삐뚤빼뚤한 치아 부정교합에 대해서 오늘 안재찬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닥터하우스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이정수였습니다.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 정보도 함께 얻죠. 행복진료실 시작합니다. 네, 가장 먼저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차현우 박사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특별한 스타 한 분이 저희 행복진료실을 찾아주셨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유혜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유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그 복면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에서 노래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아닙니다. 아니요, 우아하게 아주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저 한 2주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박치가 있어서 연습 많이 했어요. 뭐 하면 하여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간간히 촬영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네. 여행도 조금씩 다니고 있어요. 네, 뭐 지금 뵙기에는 너무나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떤 이유로 행복진료실에 문을 두드려 주셨는지 얘기 나눠보기 전에 주제 갑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뭉치면 죽는다, 혈관 삼적을 막아라 입니다. 뭉치면 죽는다? 뭉치면 산다인데 그러니까 뭉치면 죽는답니다. 아니 그 옛날부터 우리가 그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랬는데 네. 아니 뭉치면 죽는다는 거 이거 좀 고정관념을 깨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혈관 삼적이 뭉치면 뭉칠수록 혈관이 더 망친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주제 한 줄만 네. 딱 보고 이렇게 유출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질병이 여러 개 겹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이게 뭉치면 안 되는 조폭이구만. 혈관의 조폭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살벌한 혈관 삼적. 이게 대체 뭡니까? 네, 혈관 삼적을 알려드리기 전에 혈관 건강의 이 3대 지표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당입니다. 이 세 개의 수치가 높게 되면요, 우리가 심장이나 뇌의 이 건강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사실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당, 그러니까 당뇨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혈관의 삼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적이요, 뭉칠수록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만 갖고 있어도 문제지만 두 가지가 같이 뭉치게 되면 이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세 개가 뭉치게 되면 이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질병이 뭐 여러 개 찾아오면 힘든 건 당연한데 혈관 질환이 중복되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런 혈관 지표가 심장이나 뇌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이제 각종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세계 52개국 3만 명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과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도가 3.2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심근경색뿐 아니라 뇌졸중, 중풍을 알고 있죠. 머리로 가는 이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서도 67%나 고혈압을 앓고 있고요. 그중에 32%는 당뇨까지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5세에서 75세 중노년층에서 발병하는 이 뇌졸중의 대부분, 절반은 고혈압과 당뇨에 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와, 심근경색에 뇌졸중까지 돌연사를 부르는 정말 무시무시한 질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혈관 질환이 중복되면 왜 위험한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 있게 되면 높은 압력으로 혈관을 계속 압력을 주기 때문에 혈관 내막에 이게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혈관 내막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잘 쌓일 수 있는 환경에 사실 놓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점점점 혈관 내벽의 상처 틈으로 저렇게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차기 시작하죠. 그러면 혈관벽이 저렇게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고혈압은 악화되게 되고요. 고지혈증이 또 악화되고 고혈압은 악화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 삼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삼적의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뭉치면 죽는다. 혈관 망치는 혈관 삼적.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근데 저 건강검진할 때 진단받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흔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일단은 증상이 없죠. 무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고지혈증을 쉽게 피 검사가 이렇게 나왔구나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언제든지 내 식단, 기름기, 지방 뭐 안 좋은 거 끊어서 언제든지 난 조절할 수 있어. 그래서 심각하지 않아라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혈압 그리고 이 고지혈증은 죽음의 이중주, 말이 좀 무섭죠. 죽음의 춤을 함께 춘다는 이 뇌졸중,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이중주. 앞서도 뭐 뭉치면 죽는다. 이렇게 그치. 너무 겁이 먼저 나는데 생명을 잃을 정도로 그럼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고지혈증을 방치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돌연사를 부르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이 기여도 위험도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고혈압, 고지혈증 이 두 가지 질환들이 이 위험 인자의 경우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관리에는 좀 신경을 쓰시지만 문제는 고지혈증 관리에는 좀 소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혈압과 함께 이 죽음의 이중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지혈증인 것이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고지혈증 알아서 고생한 적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증상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제가 갱년기가 오면서 그게 왔는데 뭐 자도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단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안 그러면 혈관이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고지혈증이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혈관 건강을 망치게 되는 건데요. 그 이유가 고지혈증, 말 그대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혈액 안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이 콜레스테롤들이 혈관벽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혈액이 지나가지 못하게끔 혈관벽을 좀 좁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뭐 혈액을 따라서 영양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가줘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많이 이제 피곤함을 느끼고 피로가 안 풀리게 되는 것이죠. 네, 지방이 좀 꼈네 정도가 아니고 고지혈증 관리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혈관 삼적 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뭉치면 죽는다. 혈관 많지는 혈관 삼적입니다. 두 번째, 고혈압. 네, 이 이야기가 그렇죠. 나올 거 알고 있었어요. 고혈압 얘기가 나올 줄. 네, 혈관 얘기하면서 이 고혈압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 죽음의 이중주라고 그랬죠. 그 이중주, 고지혈증과 이 고혈압인데요. 그만큼 이 고혈압은 이 고지혈증처럼 뚜렷한 사실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도 어렵고요. 이게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혈압이 국내 뇌졸중 환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뇌졸중 발병 원인 중 57.3%가 고혈압이라고 하니까요. 그 위험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겠습니다. 이 뇌졸중은 정말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큰 병이잖아요. 고혈압이 이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니까 왜 이걸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불리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네, 소리가 없는 만큼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실제로 국내 2019년 보건 데이터에 의하면 고혈압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무려 1,210만 명이고요. 고혈압 전 단계 환자까지 고려를 한다면 1,150만 명, 즉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전 단계 그리고 고혈압 환자분을 합산하면 거의 2,300만 명에 이른데 대한민국 국민 인구가 5천만 명을 감안하면 두 분 중에 한 명, 절반은 고혈압의 관리가 필요하고 고혈압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고혈압 관리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만큼 이 고혈압에 대해서는 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고혈압 Q&A 하고 가겠습니다. 네, 고혈압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혈압약 평생 먹어야 할까요? 입니다. 이거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을 저는 좀 많이 들었어서. 네, 이걸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정답을 좀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은 사실 평생 드시는 게 맞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고혈압의 원인들이 다양한데요. 사실 근데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 한 90%를 차지하게 돼요. 보통 이제 본태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뭐 혈관 탄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의 개선이 같이 필요한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약을 드실 때 약을 중간에 빼먹어서 약간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약을 빼먹었을 때는 만약에 뭐 다음 약을 먹었을 시간이랑 거의 겹칠 때는 그냥 2배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먹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또 그러고 이제 저희 주위에 있는 친구들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어차피 평생 먹을 거면은 최대한 늦게 먹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많고요. 그리고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부작용 때문에 최대한 늦게 먹고 싶어 하시는데요. 항상 모든 질병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거 이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혈압 약을 일찍 먹고 오래 먹었다고 그래서 그 부작용이 더 큰 건 절대 아니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고혈압 약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사실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들으시고 그 복용 방법에 맞춰서 잘 복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근데 제가 아는 지인분은 혈압약을 드시다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약을 끊었대요. 뭐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저도 일선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겁니다. 나 고혈압 약도 먹고 살도 빼고 식사도 건강하게 했더니 혈압이 정상이 됐어. 그래서 고혈압 약 끊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이게 고혈압 약을 드셨기 때문에
정상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혈압이라는 질환 자체가 일종의 만성 퇴행성, 즉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고혈압 약을 병행해서 적절한 수준의 혈압을 유지하는 게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부분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고혈압을 끊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약과 함께 잘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혈압이 있는 분들 중에서 왜 저 집에서도 재고 병원 가면 이렇게 재잖아요. 맞아. 근데 병원 가서 재면은 더 높게 나와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 왜 그래요? 네, 혈압은 아침, 점심, 저녁도 다 다르고요. 어제, 오늘도 다 다릅니다. 그만큼 변화의 폭이 크고요. 병원에서 쟀더니 혈압이 높게 나왔다. 그거는 실은 의학적인 진단명도 있어요. 화이트 코트. 그러니까 의사 가운을 봤더니 긴장이 돼서 그래. 올라갔다. 좀 화이트 코트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정확하게 혈압을 재는 방법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침에 그 집에서 이제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준비하셔서 눈을 뜨자마자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그 자세에서 바로 혈압을 측정을 하셔서 같은 시간의 혈압을 대개 한 일주일, 2주일 평균을 내서 내 혈압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고혈압 관리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꼭 반복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금요일마다 긴장하나 했더니 화이트 코트 의사 선생님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 잘못이구만.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무섭게. 자,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혈관 삼적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고혈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혈당이면 혈당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당뇨병 아니에요, 저거는? 네, 이 고혈당의 의미를 좀 보게 되면요. 고혈당이 이제 넓은 의미가 바로 정상 혈당보다 좀 높은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데 좁게 좀 의미를 좁혀보게 되면요.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혈당이 250 이상인 경우를 보통 이제 고혈당이라고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보통 혈당이 180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이러면서 피로감과 체중 감소, 그리고 이제 극심한 공복감, 그리고 계속 소변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물이 마시고 싶겠죠. 그래서 잦은 소변 등의 증상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고혈당 증상이 있는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그럼 제가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고혈당 증상들이 좀 자주 나타나면은 좀 주의가 필요한 면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당뇨병 진단 기준이 있는데 공복 혈당이 125mg/dL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위험한 게 내가 이제 125나 126은 아닌데 한 123, 4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정상 수치이긴 하지만 이게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각종 대사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그만큼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성인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공복 혈당 수치와 대사 질환 및 생활 습관과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남녀 모두 공복 혈당이 높을수록 비만, 복부 비만, 고혈압, 이상 지지혈증 및 과음을 동반하는 비율이 일관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 혈관 삼적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서 혈관 삼적 이걸 하나하나가 아니고 통째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든 종합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실제로 덴마크 연구팀이 재미있는, 의미 있는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2형 당뇨라고 하는 일종의 성인이 걸리는 이 당뇨병 160명 환자를 대상으로 7에서 8년 동안 한쪽 그룹은 당뇨병만 치료를 하고요. 다른 쪽 그룹은 당뇨병뿐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함께 치료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군을 21년 뒤에 성적을 비교를 했더니 함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함께 치료했던 군에서 무려 기대 여명이 7.9년 정도라도 높았고요. 미세혈관 합병증이죠. 눈, 콩팥, 당뇨족이라고 하는 미세혈관 합병증도 무려 50%나 낮아졌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네, 뭐 혈관 삼적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관리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환 선생님의 처방입니다. 혈관 다이어트 김대환 선생님의 행복 처방입니다. 이제는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뭐 이제 혈관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때가 온 거네요. 네. 저도 혈관외과 의사라 저 얘기를 참 많이 드립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줄이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은 혈관 없이는 혈액, 즉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노화, 생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바로 이 혈관입니다. 혈관이 잘 흐를수록 이 건강하게 혈관을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혈관 다이어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근데 혈관이 살이 그렇게 찌는 것도 아닐 텐데 혈관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 네, 실은 살이 찝니다. 정확히 살이 찝니다. 혈관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내막 안에 이 내막이라는 가 혈관 안에 있는 내막이라는 이 구간이 존재하는데 내막 비우라고 해서 혈관 안이 뚱뚱해지는 겁니다. 즉 피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꺼워진 혈관은 결과적으로 장기의 혈액 흐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 이게 무서운 이유가 그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인 거잖아요. 혈관 다이어트 해두지 않고 관리를 해두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공포를 계속 안고 살아야 되는 거네요.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 건강검진할 때 경동맥, 이 목에 올라가는 이 동맥의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게 바로 혈관의 살찐 정도, 내막의 비율을 보는 검사인데요. 이 경동맥이 0.1mm라도 두꺼워지면 5년 뒤에 치매 발병률이 무려 25%나 증가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경동맥은 머리로 가는 혈류량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인데 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한 저산소증과 노폐물 순환의 제한으로 치매가 빨리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혈관 다이어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좀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쉽게 하실 수 있어서 살을 찌우게 하는 혈관을 괴롭히는 악동들을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미리 간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니 저거 삼겹살은 간식이 아닌 주식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떡볶이도 주식 떡볶이.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 있고. 근데 저 옆에 있는 건 뭐 잼이야? 된장. 된장? 된장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자, 이 중에 혈관을 살찌우는 악동, 문제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 문제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단 빵이 있으니까. 저 빵은 뭐 가장 문제일 것 같고. 빵이 있으니까 탄수화물 먹지 말아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된장하고 삼겹살이 있으니까 도통 모르겠네요. 된장 빼고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떡볶이도 워낙 뭐 짜고 달고 맵고 하니까 자극적인 음식이고 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 악동들을 찾아보라고 준비를 했는데 실은 전부 다 X. 모두 다 악동들입니다. 된장까지? 네. 된장은 좋은 건데. 된장 좋은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문제가 왜 그래요? 된장이? 바로 된장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짜죠. 짜서 인기가 많죠. 바로 염분 때문입니다. 이 짠 염분은요, 우리 몸에 물을 끌어들이고 고혈압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혈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혈관 내막, 그러니까 혈관이 살찌게 하는 내막 비율을 더 증가시킬 뿐 아니라 혈관 벽을 계속 고혈압으로 때리기 때문에 짠 음식이 고혈압을 일으키고 고혈압이 혈관 벽을 때리기 때문에 혈관 벽도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즉 저런 짠 음식이 혈액 순환에 방해가 되고 혈관 건강에 적신호를 켜게 한다. 이런 내용이죠. 제가 진짜 자랑은 아닌데 저 정말 짜게 먹거든요. 짜고 맵게 먹는데 그 습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친 염분 섭취 주의해야 하고요. 혈관을 살찌우는 두 번째 악동도 공개해 주시죠. 두 번째 악동은 바로 당입니다. 정제탄수화물, 액상과당. 이런 당 덩어리인데요. 어떡해요? 대부분의 당은 이제 탄수화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겠지만 건강한 탄수화물이 있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탄수화물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름을 붙여놨어요. 정제탄수화물이라고요. 가지고 쉽게 흡수가 되고 우리 몸에 쉽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정제탄수화물은 바로 우리 몸에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중성지방을 올리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 있는 LDL 수치까지 올리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빵, 국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화를 가중시키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악동까지 정리해드리겠는데요. 지방인데요. 그냥 지방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지방, 바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자체로만으로도 칼로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과식을 좀 유발하고 체중을 좀 올릴 뿐 아니라 염증, 콜레스테롤, 염증성 콜레스테롤을 가중시키다 본다고 알려져 있어서 혈관 벽을 점점 좀 두껍고 딱딱하게 말해서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아유. 다 맛있는 건데. 그래, 짜고 기름지고 빵, 얼마나 국수.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혈관 건강을 위해서 좀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김대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복 처방전 모사원 선생님의 처방전입니다. 자, 모사원 한의사 행복 처방전은 혈관 이상 신호입니다. 이게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호로 제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신호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혈관 질환이 무서운 게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야. 그 이유가 혈관은요, 한 70%, 많게는 90% 정도가 막혀도요,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대부분 알게 되는 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 와서 치료가 된 다음에 혈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다행인 겁니다. 대부분은 이 얘기도 못 듣고 올라가십니다. 아이고. 대부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무서운 건데 그 전에 그래도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증상을 좀 위험 신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지문을 살피자입니다. 지문? 지문? 네. 지문? 우리 손을 한 심장 높이까지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요. 네. 지문을 한번 봐보세요. 봤을 때 사실 누구나 보면 이 손가락 지문 쪽이 빨간색, 네. 네. 그렇지. 빨간 빛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분홍빛이나. 맞아요. 근데 이 자리가 유독 거무딩딩, 검푸른색을 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맥압이 높아져 갖고 이제 미세혈관, 이 말초혈관들이 이제 고장이 났거나 내 몸에 산소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혓바닥 밑을 살펴보는 건데요. 이 앞에 손거울 하나씩 놔두죠. 네. 그래서 좋구나. 네, 이 혓바닥 밑에를 보기 위해서 우리 입을 벌리시고요. 혓바닥을요, 위천장 쪽에 딱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은 혓바닥 뿌리 쪽이 보이실 텐데 네. 원래대로라면 이 뿌리 쪽도 뭐 좀 하얀색이거나 좀 약간 빨간색, 약간의 파란색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혈관이 막 도드라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딱 확인을 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정맥 혈관이 도드라지게 나와 있고 여기가 또 너무 검정색을 띠고 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분처럼 저렇다 그러면은 내 몸, 특히나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혈관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 상태는 진짜 어혈이 온몸에 가득 차 있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세 번째요? 뭐 조짐이 있나 봐. 뭐 천하 박사님. 이상해. 너무 까매요. 이거 봐요. 피로도가 좀 높아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피로도가 좀 높아서. 네. 거기는 다 검지 않나요? 그래요? 혈관이 파래야 돼요? 여배우님한테. 저는 약간 파란데요. 약간 파란 건 괜찮습니다. 그래, 약간 파란 정도. 약간 파란 정도는 원래 정맥이 붙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혈관이 도드라져 있지만 않으면 그래.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피부를 살펴라인데요. 네. 피부 중에서도 우리 손바닥 쪽입니다. 손바닥 우리 엄지 손가락 쭉 내려오다 보면 살 많은 쪽 있죠. 네. 여기. 이 자리가 유독 파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변비가 있거나 역시나 몸 안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 자리가 좀 파래질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 손바닥 쪽이 너무 파란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평소에 좀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고 이 세 군데에 파란색이 많이 보인다 이러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꼭 반드시 진료를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야 됩니다. 좀 파란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짝 엄청 진하게 파랗게 나옵니다. 그쪽은. 엄청 진하게? 네. 살짝 파란. 네, 살짝 파란데 정말. 파랗지 않아요. 진하진 않은 것 같아서. 여기만 파랗죠.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양치하고 이럴 때 그 거울이 있으니까 혀 밑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니까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처방전 나갑니다. 서동주 선생님의 처방전입니다.
네, 서동주 선생님의 혈관 처방전은 혈관 뚫어뻥입니다. 이거 막힌 병이 뚫는 거 아니에요? 뭐 먹으란 얘기야 이거. 그렇죠. 뚫어뻥이 하수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혈관도 우리가 상하수도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압 차이 때문에 사실 막힌 배수관을 뚫는 게 사실 뚫어뻥이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도 그렇게 좁아진 경우에 이제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기압 차로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시원하게 뚫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은혜 시민님과 같이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모시고 네. 앞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매트랑 수건만 있으면 되니까요. 네. 되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먼저 신발을 좀 벗고, 네, 신발 벗고 편하게 앉아서 할 겁니다. 앉아볼까요? 네, 앉아볼까요? 앉아서 해줄 거고요. 앉아서 해주는데 수건이 필요해요. 수건이 필요한데 수건을 발 아래쪽에 발바닥 쪽에 살짝 걸어서요. 걸어서 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쭉 내쉬면서 쭉 펴주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돼요. 오금이 쉬는 만큼 쭉 당겨주시면 되고요. 정말 시원해요. 정말 시원하죠. 와. 이렇게 지금 제일 당기는 데가 어디죠? 시원한 데가? 저는 이 종아리 그렇죠. 뒤쪽이 가장 많이 자극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 종아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쭉 당겨주는 건데요. 이렇게 종아리가 자극되면요. 우리가 혈류 흐름이 사실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주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제 운동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실 필요가 있죠. 네. 이렇게 한 10초에서 20초 유지하시면서 다시 풀었다가 다시 10초, 20초 유지했다가 또 당겼다가 네. 유지했다가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틈틈이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하죠. 네. 그러면 이 자세에서 그대로 이게 이제 수건만 놓고 한번 그대로 누워 볼게요. 그냥 이렇게 뒤로 누우면 돼요? 쭉 누워서요. 네. 두 번째 뚫어뻥 동작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쭉 눌어서 한쪽 다리를 그대로 올려 볼게요. 올려서 보통 이제 허리가 좀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면 약간 다리를 세워서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려서 쭉 올린 상태에서요. 이 상태만 해줘도 굉장히 좀 시원한데요. 이때 발목을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네,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려줄 건데요. 이렇게 돌려주면 이때도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까지 풀어주기 때문에 이 약간 발목 쪽이 혈액순환이 제일 잘 안 되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부위에 혈액순환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죠. 좀 당기는데. 당기죠. 그래서 힘들면 아니면 다리를 조금 한 손으로 잡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런 자세. 아마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실 거예요. 하다 보면 네. 힘드시니까 내려가니까 좀 잡고 하시면 되고요. 뭐 좀 유연성이 있는 분들은 다리를 다 내리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죠. 저는 다리가 좀 무거운 날이 있잖아요. 네. 높은 힐을 오래 맞아요, 신었다거나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이렇게 다리를 위로 올리고 그런 날 네. 특별히 사실은 이런 동작들을 해주시면 특히나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발목을 돌려주시면 훨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운동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유리 씨의 일상을 또 한번 짚어봤거든요. 영상 보고 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꽃처럼 어여쁜 주인공을 만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프리티 워먼 바로 배우 유혜리 씨. 혜리 씨,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여기 제 단골이에요. 여기 자주 와요. 은경아, 여기, 이리 와. 안녕. 그래.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아유, 그래. 여전하네. 나 식물 좀 보려고 내가 여기 왔어. 안녕하세요. 내 베스트 프렌드,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7년 정도 됐어요. 17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어우, 정말 오랜 절친이군요. 근데 오늘 화원에 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머, 이거다, 이거. 아레카 야자. 야자. 이쁘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래? 언니네 집에 이거 되게 큰 거 있었잖아. 근데 그게 죽었잖아. 그래? 내가 막 그거에 대한 추억이 있어. 아니, 언니가 식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질구레한 화분을 다 치우고 건강한 나무, 큰 나무를 좋아해. 왜? 큰 나무 내가 크잖아. 내가 이만한데 요만한 거 갖다 쭉 놔봐. 근데 볼거리가 많잖아요. 사장님, 여기 이거 이 나무 이 대가 약간 노릇노릇한데 왜 그래요?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성숙이 되듯이 식물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쁘다 이걸로 하세요. 반려식물이 정서적으로도 좋다고 하네요. 향기 좋아. 언니야, 이거 율말에 냄새 좀 맡아봐. 너무 좋아. 레몬 냄새나?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맡아봐. 어머, 여기서 얘를 흔들어주면 더 냄새나. 어머, 여기서 왜 이런 냄새가 나지? 율말에 율말. 야, 이거 향수. 원래 율말. 콩밭에 계시니까 누가 꽃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콩, 나는 할미꽃, 받침대. 호박꽃. 아 됐어. 나 받침할래. 언니 다 꽃 다 해. 나는 꽃 받침할게요. 나는 호박꽃. 무슨 말씀? 두 분 다 꽃처럼 아리따우십니다. 얘 빛 안 봐도 살죠? 나 얘는 화장실에서 키웠던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해리하우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아유, 오랜만에 오네. 들어와. 언니 애기들이 안 보여. 따라라라라란 화이트 톤의 모던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요. 눈의 피로를 덜기 위해 밝은 톤으로 꾸몄다고 하는군요. 언니 뭐야, 뭐 잡지 나왔었어? 사진. 이거는 최근에 한 거 같은데? 이거 저널, 이거 편지 잡지 하나 찍었고. 최근에 찍었나 봐. 최근에 찍은 거. 최근 지난 모습인데? 겨울, 지난 겨울. 이거 언니야? 미국에서 대박. 찍은 거. 나 이 사진 처음 봤어. 그래, 나 이거 영화 찍을 무렵. 어머, 너무 이쁘다. 예나 지금이나 곱습니다. 좋아요. 덥다. 집이 제일 시원해. 아이고, 더워. 그러니까. 더워라. 아우, 더워. 또 틈만 나면 놀라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누르는 게 아니라 앉으면 이걸 하거든. 오, 몸매 비결이십니까, 야, 그것도? 이거 잡아봐. 이렇게 올려? 올렸다가 호흡하면서 천천히 해, 엉덩이 대. 무게감 없는데 운동이 돼? 야, 이거 20번 해봐. 팔 엄청 아파. 벌써부터 반응이 오기는 와. 그럼 아프지. 오, 야. 천천히 할수록 좋아. 호흡하면서. 8. 천천히. 9. 예리 씨가 운동을 습관처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라도 하면은 이게 생활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눈에 띄는 대로 하면은 안 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하면 청소할 때도 여기 힘이 생겨서 청소도 잘 돼. 그 연기할 때 있잖아, 언니. 이거 전문이잖아. 그걸로 유명하잖아. 그게 어떻게 나와? 평소와 완전 다른데?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지. 걔가 주인공이 맞을 짓을 이렇게 골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야지. 근데 안 해보는 사람이 그게 되냐 말이지. 연기는 약속이야. 연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상대 때리는 거는 다칠 수가 있어. 그럼 네가 여기 서봐봐. 내가? 액션만 해보는 거야. 진짜 액션만 하는 거야? 진짜로 때리면 안 된다. 안 된다. 너 나한테 맞으면 죽어. 내가 너 어떻게 때려? 이 언니 저기야 핸드폰 선수 출신이라 힘이 좋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탁 이렇게 맞은 것처럼 액션을 해줘야 돼.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할 짓을 왜 해?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기 타야? 죄송하다기 타야? 빵! 어머, 너 너무 잘해. 너 연기자 해도 되겠다. 어머. 야, 대본도 없는데 네가 막 꾸며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 너 너무 잘한다. 운동선수 출신이라 선출이래, 선출. 어머, 얘 너 손이 왜 이렇게 작니? 내가 더 크잖아. 정말 혜리 씨 손이 더 크군요. 그녀가 건강을 위해 신경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제가 2014년경쯤에 혈관 질환 알아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활동하느라고 연기 활동도 많이 할 때고 또 이제 시간 아낀다고 인스턴트도 많이 먹었고 막 계단도 3계단도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차서 힘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몸이 붓고 또 어지럽고 빈혈 무슨 수치가 17이 정상인데 나는 막 7 막 이랬어. 13인가 15가 정상인데 7이래요. 그러니까는 막성 빈혈 막 이런 게 나오고 근데 몸은 붓고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영양분을 섭취 안 되고 노폐물로만 쌓이고 그러니까 피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 보고 난 다음부터는 그걸 내가 다 숙지해서 신경 많이 써요. 어머 배고프다. 나 배고파.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 그래 배고파. 많이 먹자. 큰 고비 이후 식습관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아니 옛날에 이 언니가 밥을 먹으면 꼭 빵하고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안 먹어. 그러니까 식습관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혈관이 좋아지고. 맞아. 혈관이 좋아지면 살이 빠져. 간식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신경 쓰고요. 네, 개봉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더라도 삶거나 데쳐서 먹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메뉴 샤브샤브입니다. 육수 끓는 자 먹자. 아 잠깐만. 왜? 아 여기 넣을 게 있어. 아돈나가 먹는다. 평소 요리할 때마다 꼭 넣는다는 혜리 씨의 건강 비법. 그게 대체 뭡니까? 아 이거 제가 즐겨 먹는 구기자가루예요. 혈관 진화되고 갱년기에도 좋고 또 피도 깨끗해지고 이거를 제가 꾸준히 먹고 있어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고기자의 영양 성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혜리표 건강식까지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맛은 어떻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허벌나게. 왜 맛있어? 아 아주 어릴 영화 찍을 때 영화 찍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오줌 충돌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은 많지 않았는데 이제 내상을 입으면 어혈이 생기잖아. 고생을 좀 했는데 지금은 후유증은 없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덕분에 혜리 씨가 찾은 운동 방법이 있다는데요. 아휴, 야 여기서 볼링 치자. 재밌게 치자. 더워. 이렇게 더운 날도 비가 오는 날이라도 날씨 걱정할 필요 없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 실내 스포츠 바로 볼링입니다. 볼링. 신발이 너무 커. 야 작은 거보다 낫지 커야지. 혜리 씨가 많은 운동 중에서 볼링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음식도 많이 먹고 운동을 하는데 좀 재미있는 걸 하자.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흥미가 있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왔어요. 유혜리 선수 준비하시고. 어우, 과연 그 결과는? 나 실력이 출중한데요? 파워풀하게 나서는 다음 선수. 스트라이크! 지화자 좋다!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운동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풀리는 거야. 어이도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파이팅! 앞으로도 힘차게 파이팅입니다! 유혜리 씨의 활기찬 일상을 봤습니다. 친구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친구하고 같이 여러 가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 싶네요. 네. 자, 이번에 또 건강 팁 가겠습니다. 차인환 박사의 건강 팁 보겠습니다. 구기자. 오늘 건강 팁이 구기자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봤는데 빨간 열매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그 구기자 생과의 경우에는 이 붉은색 때문에 갖고 있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붉은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빨갛잖아요. 자, 그런데 예로부터 약재 및 식재료로 주로 사용된 이 구기자는요, 하수오,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동양의 3대 보양 재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동의보감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구기자를 오래 복용하면 늙지 않고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고 장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신농본초경에서는 근골을 강하게 하며 늙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불로장생을 꿈꿨던 중국의 진시황이 즐겨 먹었던 게 바로 이 구기자였다고 합니다. 어머 진시황제 하면은 불로초 그쵸. 많이 먹은 왕으로 유명한데 어머 구기자도 그렇게 챙겨 먹었다고요? 예. 좋은 건 혼자 다 먹었네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구기자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 성분은 바로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궁금해지네. 야, 예고까지. 아니, 중간 광고도 없는데 뭘 힘을 들여가지고. 예, 자, 구기자의 주요 성분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근데 구기자 하면 왠지 동양 쪽에서만 네. 이렇게 먹을 것 같고 찾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해봤더니 헐리우드 또 해외 스타들이 또 구기자를 좋아하는데 이런 소식을 또 접했어요. 네, 맞습니다.
유명 해외 스타들이 미모와 건강 관리를 위해서 구기자를 접한다는 뉴스들이 화제죠. 구기자를 즐겨 먹는 대표적인 스타가 바로 유명한 모델 미란다 커입니다. 음료에 분말 구기자 가루를 섞어서 자주 마신다는 이슈가 좀 됐었죠. 네, 미란이 언니가 또 구기자를 좋아해요. 또 어떤 성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 구기자에는요 강력한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성분은요 활성산소를 배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요 이 혈관 내의 노폐물 축적을 막아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걸 막아서 동맥경화 예방을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함유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이 복숭아의 약 3,300%에 달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준비된 구기자 한번 저희가 맛을 볼까요? 네, 지금 앞에 다 놓여 있거든요. 굉장히 시원한데요? 아니 맛도 구수해요. 구수하다. 아, 이런 맛이구나. 맛있네요. 예, 그죠? 먹을만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기자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예. 아까 뜸 들이신 거. 그러니까 뜸은 들였는데 이렇게 금방 올 줄 몰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분은요, 바로 베타인 성분입니다. 베타인. 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구기자의 주요 성분이 베타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구기자 속에 들어있는 이 베타인은요, 천연 아미노산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몸에도 존재하는 성분이고 다양한 생리 활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에 영향을 주냐 하면 일단은 지방산 대사와 관련돼 있는 담즙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아울러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간세포가 촉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몸속에 있는 체내 독소들을 밖으로 배출하거나 해독하는 능력이 올라가서 독성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독특한 그 베타인의 성질 때문에요. 바로 이 혈관 속 지방이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막아서 혈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베타인이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기자를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물과 기름을 채운 유리잔 2개와 한쪽에는 밀가루, 한쪽에는 구기자 가루를 준비해줘서 부어줍니다. 자, 물과 기름이 섞인 유리잔에 한쪽은 밀가루, 한쪽은 구기자를 넣은 거죠. 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3분이 지나자 구기자 분말이 기름 덩어리를 흡착하면서 덩어리째 떨어지는 반면에 밀가루 쪽은 어떨까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굵게 기름 덩어리를 흡착하는 저 구기자의 성질이 바로 혈관 청소부에 어울리는 특성이다 말씀드립니다. 구기자 가루가 확실히 그 기름하고 같이 엉겨서 떨어지네.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해가 딱 됩니다. 뭐 지방이나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이 실험 영상과 같은 원리를 통해서 구기자는 혈액 내에 있는 이 과도하게 쌓인 콜레스테롤의 배출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6주 동안 고콜레스테롤 식단과 함께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시킨 이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었고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혈관벽에 이렇게 과도하게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증가하면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으로 이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구기자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겠죠? 네, 구기자는 일반적으로 끓여서 차 형태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끓여라 그러면 한 20분, 30분 정도 끓이시고 드시는데요. 이게 구기자에 있는 유효 성분이 추출되려면 요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끓이셔야지만 유효 성분이 추출될 수가 있습니다. 좀 번거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드시려면은 분말 형태의 구기자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또 드실 때 너무 많이 먹으면은 설사와 복통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하루 3에서 5g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유혜리 씨는 오늘 건강 정보 도움이 좀 됐습니까? 너무 많이 유익한 정보였고
미란이 언니가 먹으니까. 저도 거기서 열심히 먹고 예뻐져야겠어. 동생 아니세요? 저희 언니예요. 왜요? 네. 네, 오늘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덥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비 오고 이런. 네, 비가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올 것 같아서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이렇게 더운데 습도가 높아서 짜증나기 쉽거든요.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